안녕하세요. 서로연일기입니다. 한 주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목요일이 지났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시는데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매크로 환경을 좀 보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뜨거웠던 고용시장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힘입어서 10년물 채권금리는 시장금리는 4.3% 작년 고점을 갱신하나 싶더니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4.1%까지 꺾이는 그림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롱과 숏의 대결이 이제 10년물 기준 채권금리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이 이제 꺾이지 않고 계속 탄탄하다는 상황으로 결과치가 나왔을 때 저번에도 영상에서 남겼듯이 4.5%까지도 채권금리가 이렇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현재 보면은 지금 자산운용사 간의 롱과 숏의 대결이 굉장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고용이 조금 잘 안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했었던 부분에 이제 숏 스퀴즈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대결이 탄탄합니다. 특히 지금 미국 노동부 졸츠에서 나오는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나온 이제 구인 구직 건수가 950만 명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880만 명이 나왔습니다. 70만 명 정도가 미스가 나면서 점점 이제 노동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노동시장이 식어가는 거라는 추세적으로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ADP에서도 19만 5천 명을 예측했지만 17만 7천 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 내 실업자들이 5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아직 800만 명이 넘는 일자리는 1배수가 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300만 명의 일자리가 더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은 그래도 노동시장이 계속 탄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각을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속적인 화이트 칼라 고임금 직종에서 이미 구인은 꺾인 상황이고 서비스 업종에서 저임금 구인 구직이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꺾이고 있죠. 그런데 미국 GDP의 소비가 70%라고 생각을 해보면 소비가 꺾였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조업에서 기인하는 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이제 서비스 직종 실업도 점점 올라가게 된다면 앞으로 GDP는 더 빠지게 된다는 그런 흐름이 명확해지겠죠. 특히 ADP에서 나오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이번 수요일에 발표가 된 건데 발표된 결과치가 19만 5천 명 예측에서 17만 7천 명으로 대략 2만 명이 더 내려간 수치로 일자리 수가 나타났고 점점 추세적으로도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ADP는 미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는 다르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기업들의 민간 고용 숫자를 책정해서 최근 6월 7월에 발표된 부분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항상 훨씬 더 높게 나왔던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감안한다면 이번에 17만 명 정도의 일자리는 확실히 서비스 쪽에서 구인 건수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레저나 숙박 쪽의 구인 건수가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레저 숙박 쪽에서 3만 명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점점 소비가 둔화된다는 이야기로 더 이상 서비스 직종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유연하게 필요 없는 사람들을 굳이 구인을 하지 않는 그렇게 사라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번에 2.4%로 나왔었던 것이 실제로는 2.1%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GDP는 총 3번 분기마다 발표를 하고 첫 번째는 속보치, 두 번째는 잠정치,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나온 GDP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2.1% 수치가 확실히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현재 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에서 보면 3분기 예측치를 5.9%까지 그냥 올려버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될까? 과연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과연 그 수치가 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이 GDP 수치를 좀 뜯어보게 되면 기업의 도매 재고가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매 쪽에서 이제 도매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이 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매 쪽에서 생산한 제품의 재고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점점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쉽지 않은 게 분명한 거죠. 개인 소득도 실제로 전월보다 내려가면서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임금 상승률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민간에서는 기업에서 투자가 줄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정부에서 지출하는 돈으로 미국 경제가 연명하는 것에 대한 터미네이션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기업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좀 정점을 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하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확대하지 않고 전술적으로 채권이나 현금을 더 높게 가져가고 이런 추천을 좀 하는 소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국 하반기로 가고 내년 상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차피 GDP는 소비의 둔화로 인해 점점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번에 나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70을 좀 하회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상승하던 수치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나온 컨퍼런스 소비자 심리지수도 116에서 이제 106으로 수직 낙하하면서 두 개의 신뢰 높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꺾이는 것은 오히려 향후 소비가 진짜 감소하는 추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은행에서 이미 대출 태도가 어렵죠.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할 거 없이 대출을 굉장히 타이트닝하게 하고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분기 사상 최대로 이제 카드로 부채를 쓰고 있는 게 1.3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갚지 못하는 소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이렇게 대출 연체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월에는 학자금 대출도 다시 상환해야 하는, 이제 한 달에 월 300불 정도를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꼭 써야 하는 돈에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소비가 이번에 좋았잖아요. 소매 판매가 7월 달치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상품 가격에 대한 소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좀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또 유럽의 물가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유로존에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 5.1에서 5.3으로 더 올랐어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 봐도 0.6%로 0.4%를 이렇게 올라버리면서 이렇게 잭슨홀에서 또 라가레드 총재가 파월에게 우리는 이제 현재 너무 힘들고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근원 물가가 전년 전월은 같지만 YOY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4.25%인데 이제 명목금리가 4.25%고,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마이너스 했을 때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 헷갈리는 게, 이 정도 경기 침체가 신호들이 나오는데도 물가가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급망이나 여전히 유가 문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는 거거든요. 점점 더 지켜봐야겠지만 또 이번에 나온 독일 실업률을 보면 앞으로 유로존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채권 투자자들은 채권 금리가 4.3%로 작년 고점을 또 갱신하면서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평단을 더 낮출 수 있는 상황까지 계속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결국 채권을 손해보면서 팔 게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BMO 캐피탈 마켓 이안 링겔이라고 하는 채권 전략가는 미국채 10년물에 대한 미친 듯한 매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1년에 구인 건수가 감소하고 GDP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때 점점 인플레이션보다는 침체로 인한 디스인플레이션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침체가 올 때 국채가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여전히 채권을 매수해야 되고 좀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를 또 받았습니다. 저는 광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번에도 광고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유안타 증권에서 이제 하는 이벤트입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하시면 이제 100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시고 이렇게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신 분들에게 2만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투자도 하고 치킨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